사적인 접촉의 유형에 식사나 사행성 오락, 여행을 하는 거 이런 거 다 안 되는데 관상은 받아도 되네. 여기에 그거 없는데. 네, 황희석 스페셜 국감 대비 김진애를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황희석 최고님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일단 참고인으로 제가 모시고 싶어서 제가 일단 증인 신청을 방상훈 사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참고인으로 황희석 최고위원을 했는데 아마 안 되지 싶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이게 일주일 전까지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해야 되면은 이게 22일입니다. 대검이 22일 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22일 날이니까 15일까지는 이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에 야당이 국힘당이 주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그거에 관련된 50명인가를 증인 신청을 했대요. 그러게 이거를 뭘 추리고 가리고 이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아예 증인 참고인이 없이 하자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애는 써보겠습니다만은 워낙 힘이 없는 소수 야당이 돼가지고. 네. 일단은 방상훈 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 요번에 대검 국감 하는데 왜 했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네. 그때 방상훈 사장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방상훈 사장이, 이게 사주 일가에 관련된 사건이요. 네. 너무 많아요. 그때가 2017년 19년까지 시민단체가 고발한 조선 미디어 그룹과 사주 일가의 주요 사건 일부가 TV조선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사 언론농단, 두 번째는 방종호 TV조선 대표이사 일가의 갑질 관람에 조선일보와 로비스트 박수환의 기사거래 의혹 사건, 네. TV조선 출범 당시에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대표이사 사돈인 이인수 총장, 요새 이렇게 유명한 수원대 사건입니다. 그 수원대의 조선미디어그룹의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 사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있네요. 조선미디어그룹과 방상훈 대표 사주 일가의 의정부 가정묘 불법 확대 및 살림훼손 사건, 이런 것도 있었네. 이게 일부만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런 시절에 일단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2018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2019년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에 7월 달에 물론 저기가 그때까지 됐죠. 이제 네.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네. 그 조선일보 사장을 만난 시점이 2018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시점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2018년 그 당시에 만날 때도 여전히 조선일보 일가의 문제들이 네. 서울중앙지검에 걸려 있었죠. 이제 수사 대상이 돼 있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얘기를 했을지가 사실 제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거는 알 수도 없는 거고 자기들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 문제를 의제에 올리기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그게 의제로 올라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은근히 이렇게 만남 자체가 그 의제에 대해서 네.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네. 그런 청탁 내지는 압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제가 볼 때 만남의 이유가,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당시 적폐청산 수사, 이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흐름이나 동향, 또 그에 대해서 일종의 조선일보 쪽에서 바라는 방향들을 제시하기 위한 일종의 청탁성 논의가 있지 않았겠느냐 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속된 말인 수 있습니다만 간을 보는 자리가 아니었겠느냐. 간 보는 자리. 쉽게 네. 말하면 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때는 살짝 간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작업은 이제 다른 루트로 또 하는 것이요. 그렇죠. 이제 그 간을 본다는 건 또 한편에서 있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소위 당시에 자유한국당인가요? 의 대항마, 소위 말하는 후보로서 일종의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건 홍석현만이 아니라 방상훈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킹메이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뭔가 유력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항상 이 사람들은 간을 봅니다. 네. 그렇게 해왔죠. 옛날에 이회창 씨도 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로 생각 내가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면접을 보는 겁니다. 면접을 보고서 거기에서 괜찮네, 밀어야 되겠다 싶으면 모든 언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공격하는 것들을 차단시켜주는 네. 그런 일들을 해오죠. 근데 실제로 만났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당연히 문제됩니다. 네. 지난번에 뭐 누구 했죠? 그 뉴스타파 했던가 누군가가 고발 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예. 이상호 기자가 윤석열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이 나왔죠. 그거는 이제 중앙일보 JTBC 네네. 말하는 거였죠. 근데 아무튼 그랬더니 이제 홍석현 사장을 만났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누굴 만나든 그건 사적인 거 그건 알 필요가 없고 뭐 이상한 말도 황당한 있잖아요. 말을 했죠. 이렇게 아니 근데 원래 윤석열 네.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렇습니다. 사람이에요. 네. 이거 뭐 거의 조폭 말투던데요. 뭐 정확히 보셨네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만나든, 사적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이게,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번에 방상훈을 부르고 난 다음에 왜 홍석현을 안 불렀느냐는 제가 또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니, 솔직히 간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관상 보기 위해서 만났다는데, 아니, 제가 그걸 가지고 하기는 제가 쪽팔리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제가 홍석현은, 제가 그건 빼고 하지 않는, 많이 만나서 뭐, 술 마시면서 관상 봤다는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관상 보는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저기라는데, 만약 이게 이제 검찰법에는 당연히 이거는 당사자들, 수사 대상자들을 못 만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사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수사 절차에서 만나는 것, 네.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네. 그거는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사건 관계자를 네. 별도로 사적으로, 네. 제3의 장소에서 만난다는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과 검사 행동 규범인가 뭐가 있습니다. 네. 그거 위반된 거예요. 네. 그런데 징계감이에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징계감이라고, 네, 현행법 위반이다. 네, 뭐 네. 이거는 완전 그래서 이건 그럼 만약 감찰을- 이게 되면 감찰을 받아야 감찰을 되는 해죠. 거죠.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감찰은 법무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윤대진 네. 현재 사법연수원의 부원장도 제가 증인으로 불렀어요. 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박상기 전 장관님이 한번 인터뷰를 하시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평소에. 네. 그 중에 하나였고 실제로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거를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근데 그때 보고 당사자가 윤대진 당시에는 검찰국장이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받았다. 이런 증언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네. 뭐 제가 그 얘기를 윤대진 검찰국장이 박상기 장관께 보고하는 얘기를 제가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사후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윤대진 검찰국장이 무슨 정신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니 뭐 윤대진 요새 부원장께서는 자기 소유는 아니야. 원래 대윤 소유는 그랬잖아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그런 요새는 겁니다. 소유는 아니다. 자기 네, 소유이라고 그런 부르지 마. 예전에는 대윤 소유는 그렇게 신임대처럼 막 이렇게 떠벌리고 얘기할 때는 문제고, 네. 그거는 쉽게 말하면 달면 네. 삼키는 거였어요. 이제는 근데 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아주 그런데 이제 국감장에서 이거는 계속 부인하고 제가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제가 황희석 최고도 거기 상고인으로 안 나오면 제가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뭐 만약 이렇다고 그러면 이게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 부분에 이 사안. 제가 이제 속된 말로 다시 이야기하면 쌩 깔 겁니다. 네. 아까 무슨 어떤 네. 조폭 뭐라고 그러지 네, 조폭 말투로.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나오면 국감이 이런 겁니다. 국감이 저도 작년에 물론 국감장에 서고 제가 국감을 3번 받았거든요. 네. 3번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만 가면 된다.
버티면 이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그런 거를 잘 고려를 하셔서 네. 아주 시간 내에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야, 근데 여기 이거 보니까 여기 감찰 요청서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 감찰 요청서에 보면은 사적인 접촉의 유형에 식사나 사행성 오락, 여행을 하는 거 이런 거 다 안 되는데 관상은 받아도 되네. 여기에 그거 없는데. 여기에는 사적인 접촉에 관상은 그건 해도 되는데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석현님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추미애 장관이 필요한 부분에 감찰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사안에 대한 감찰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감찰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찰은 처음에는 아마 제가 생각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었던가요? 네. 한동훈 채널에. 맞아. 채널 검은 요청 헷갈려.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넘기는 문제. 네. 그다음에 한명숙 총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인권 감독관에게 넘기고, 이렇게 막 수사의 지위에 대해서, 장관의 지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찰하겠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이 문제는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감장에서요. 그렇게 이제, 검찰총장 벌써 여러 번 국감장에 나와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팁을 마지막으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공무원으로서 됩니까? 시간을 버티는 작업을 해봤습니다.만 그 팁까지 제가 알고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좋은 모델이 없을까요? 누가 어떻게 저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김진애의 순발력에 맡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제 가끔 법사위에서 제가 하는 발언이나 이런 거에 시원해 하시는데, 저 하나도 준비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원해 하는 건 제가 거기 있다가 저도 속에서 막 울컥 하다가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순발력과 저의 이 분노를 제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걸 잘 보시면서 저도 계속해서 요새 이제 자꾸 꿈을 꿔요. 이런 많이 나오니까 국감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꿈을 꾸는데 제가 요새 두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서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아마 이에 대해서는 부정을 못할 겁니다. 황희석 최고님이 거기 가서 앉아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나 힘들어서 죽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방상훈에 대한 사적 만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를 다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답변을 준비할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언제 내보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황희석 스페셜이라고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것들도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녹화해가지고 방송에 안 나오는 또 우리 질문이 또 있어야죠. 네, 그럼요. 그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사적인 저희가 프라이빗 레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같이 해주세요. 안녕.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5시 다 돼가네요. 금방 할게요. 두 번째는 김건희, 최은순 이거야말로 이제 아픈 부분인데. 네.